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6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해야 돼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예상보다 빠른 물가 상승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뉴욕 3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2% 넘게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도 역시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불안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13년 만에 인플레 급등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제보다 또 지난주보다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650포인트나 다우지수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이 미국에 대한 우려감, 뉴욕 증시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씩 커지면서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모두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가 일단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3.16%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빠졌고 칩 관련 종목들, 기술주들 할 것 없이 테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 유틸리티 업종, 에너지 섹터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에너지 섹터도 결국에는 장 막판에 0.05%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종목별로 봤을 때도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빨간불은 하락을 의미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테슬라도 모두 4% 넘게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그나마 조금 선방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엑소모빌도 하락으로 전환했고 쉐브론이 그나마 강세를 유지하는 상황. 이외에도 로얄 더치 쉘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전체적인 하락세는 막기 힘든 오늘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됐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기 지표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예상보다 높은 이 4월의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오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4.2%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2008년 9월에 4.9%가 상승을 했는데 그것에 이어서 뒤에 이어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월 대비로 봤을 때 CPI가 0.8% 상승해서 2009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4월 CPI가 전월 대비해서 0.2%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해서 0.9% 상승을 했는데 이 수치도 역시 1982년, 굉장히 오래전이죠. 40년 전에 거의 비교할 만한 1982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오는 상승세여서 이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심상치 않다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여러 언급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이런 부담을 덜어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클라리다 부의장은 지난주 고용지표, 오늘 그리고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했다라면서 본인도 이 수치를 보고 놀랐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많은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고요. 이러면서 연준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서 조급한 판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클라리다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기 전에 향후 몇 개월 동안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취약한 고용 시장에 대해서 더 우려가 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 안정을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시장에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 최고 글로벌 시장 전략가가 어떤 의미에서 시장이 이제 정말 싸지고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막바지에 이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여기서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콜라노빅 전문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복되는 경제, 미국 경제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 경기 민감 섹터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콜라노빅 전문가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4,4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앤드류 가스화이트 전문가가 최근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인플레이션이 3%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시에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 이 정도는 충분히 증시에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내렸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에서 3% 사이의 인플레이션일 때 더 낮았을 때보다 S&P 500의 흐름이 좋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플레이션 추이는 충분히 타당하다.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샤오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샤오미와 미국 정부가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올해 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있을 당시에 미국 국방부가 샤오미를 중국 군사와 연계됐다면서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제외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만약에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지정이 됐다면 미국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되고 글로벌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제외가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이 샤오미와 관련해서는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일단은 중국 쪽과 화해 제스처를 조금은 보내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글로벌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 부담스러운 시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글로벌 시장이 또 마감했는지, 그리고 오늘 또 쿠팡의 실적이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발표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최원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강하게 압도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9% 넘게 하락하면서 1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월 이후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6%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이번 주에만 5% 넘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하락한 만큼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한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는 계속해서 봐야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시장은 과매도 상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세계 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는데 세계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갭을 채우는 데까지는 어찌됐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간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EU 측에서 2017년에 부과했던 세금을 면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7년에 룩셈부르크가 이 아마존에게 세제 특혜를 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 4년이 지난 2021년 오늘 EU 측에서는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아마존에 이익을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아마존이 뒤늦게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시장에서 성장주들 일제히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2% 넘게 하락하면서 3,15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입니다.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 포트에서 스타벅스를 매도하고 이 도미노 피자를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빌 에크먼 측에서는 스타벅스가 주가가 너무 빠르게 회복이 됐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도미노를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트에서 비중은 6% 이하라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도미노는 최근 기술과 배송 쪽에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도미노는 하락장 속에서도 0.7% 넘게 상승하면서 4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브론입니다. 웰스파고가 이 쉐브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쉐브론이 이 생산 설비 재가동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고 화학 제품 사업의 이익률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도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쉐브론 이 하락장 속에서도 0.6% 넘게 상승하면서 10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장 후에 쿠팡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게 상승한 수치였고요. 이 순손실이 3,3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넘는 순손실인데요. 일단 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한 실적이었는데 활성 고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넘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순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3% 넘는 급락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 CPI 지수가 굉장히 이제 높게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 4.2% 정도면은 이제 미국 경제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좀 공포가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장이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3대 지수 일단 모두 하락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긴 하락 눈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 파동의 초기 조짐이 약간 좀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부분이 일단 다 하락했고요. 기술주와 소재주, 경기, 순환주 이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 내외로 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나마 제약주하고 그다음에 정유 마케팅 관련된 주들은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를 봤을 때는 일단 뉴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API 재고가 일단 급감한 거,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의 사태, 즉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 지금 현재 계속 랜섬웨어를 잡고 있는 다크사이드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유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정유사들이 WTI를 정유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봤을 때 정유주들의 움직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단 연준 부의장인 리차드 클라리다 부의장이 일단은 고인플레이션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의 기조, 즉 제로금리 유지를 바꿀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이지만 고인플레이션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면서 우선은 혼조세를 좀 진정시키는 발언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준에 대해서 약간은 신뢰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는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연준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경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약간 하락의 조짐이 보이니까 결국 거기에 맞춰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미 증시가 일시적으로 지금 과매도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3%대, 일단 전체적으로 2%대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하락을 보여줬다고 했을 때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투픽스 그러니까 쌍봉을 만들고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완연한 하락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일단은 또 기술적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있는 자금들이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고세율 정책 때문에 많은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한 이 달러들이 우리나라나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아마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공매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서는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규모로 일단은 공매도를 하고 아니면 이제 선물을 또 이제 그거 가지고 해진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소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대규모 공매도는 일단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자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셨듯이 새벽에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많이 흔들렸고 새벽에 또 어제였죠. 어제 대만 증시도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 새벽 사이에 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부터 뭐 증시가 출렁출렁 거리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런 약간 두려움들이 좀 커지고 네.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말씀드린 사고 다발 구간에 네.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의 이 변수가 많아졌는데 자. 아주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이제 폭발해서 가는 거고 나쁜 인플레이션은 이제 생산 비용이 올라가서 하는데 지금은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가요? 예, 비용들이 원자재가 올라가고 뭐 하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이연 수요라는 뭐 외부적인 그런 뭐 폭발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 비용 인상으로 인한 나쁜 인플레이션인데 또 좋은 뉴스는 나쁜 인플레이션은 그래 오래 안 갑니다. 네. 단기적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우리가 13년 만에 뭐 10몇 년 만에 최고치가 경신되고 있다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2009년도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 때를 보면 빠르게 인플레이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걷어들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뭐 타이틀 자막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수 앞을 볼 거냐, 두 수 앞을 볼 거냐, 수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네. 아니 뭐 고용 쇼크 때 도리어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고용 쇼크면은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두 수 앞을 보는 눈이 이제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국은 이게 다 좋은 인플레이션, 경기 회복에 대한 뭐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정을 하면은 한 수밖에 안 보입니다.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길지 않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이런 비용 상승의 부분들이 어떻게든지 상쇄가 되거든요. 빠른 뭐 투자와 또 빠른 대체제를 찾으면서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마진 스퀴즈가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가격 인상으로 분명히 캐치업을 할 거고요. 거기에 수요가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가면은 분명히 이 부분들은 2009년도 현상처럼 스무트하게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가 걱정이고 두 수를 보려면 첫째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해졌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채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럴 때는. 그다음에 이제 가치주 상승률이 성장주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뭐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들은 물가 연동 채권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기 회사채
이런 거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자산주, 금융주, 원자재 그다음에 요거 한번 여러분 뭐 전문가들하고 말씀하시면 많이 찾아드릴 거예요.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플레이션 때는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경험치를 보시면은 좋은데 역시 뭐 나쁜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 떠나서 제일 좋은 거는 금. 네. 금이 제일 이 과거의 인플레이션 때는 진짜 금 홀로 빛났죠. 금이 홀로 빛나서 원자재와 금 이 부분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모님께서 일단은 나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나플 인플레이션은 또 그 기간이 뭐 길게 이어지지는 않는다. 뭐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 투자하지 말고 경기 민감주, 원자재 관련 좀 그리고 금도 잘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투자 힌트로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왓츠업 확인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또 셀럽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어떤 시장의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셀럽은 말했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자, 원자재 값이 최근 일제히 상승 중이잖아요. 구리 값은 어디까지 튈까요? 그린라이트 캐피탈 측의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젯밤 데이비드 아인흔이 선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에디슨처럼 똑똑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lectric Vehicle Charger Storage, 이 전기차 충전기 저장 장치, 그리고 Solar Wind, 태양풍, 그리고 발전기나 송전기 등을 만들 때 많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광산회사 프리포트 맥모란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6 times, 이 주식은 실적의 1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reasonable,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The copper price, 구리값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스튜디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고모님, 구리값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네, 자, 강민정 캐스터가 첫 번째 전해준 이야기는 역시 데이빗 아인혼이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닥터 커퍼 이야기하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구리의 투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원자재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뭐 동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들 투자하시는데 네. 이 구리도요,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구리값은 지금 뭐 1,000불대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15,000불대는 오래 찍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25,000불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친환경이죠. 지금 구리에 대한 수요는 한 2, 3년 내에 한 270% 지금 오를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가 왜 그러냐? 전기차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에는 구리가 50에서 80kg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내연차에서는 20kg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배 이상의 이 구리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구리에 대한 수요 많아지는데 사실 요번에 가격이 뛴 거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칠레가 전체 생산의 30%를 하는데 네. 거의 파업했어요. 네, 파업하고 그다음에 국경 봉쇄를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들이 없어갖고 됐는데 요게 이제 풀리면 뭐 조금 더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70%좀 상승의 부분들에 반영을 했을 때는 25,000불까지 톤당 갈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구리에 관한 것들은 진짜로 투자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바닥 길게 잡고 가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차원에서 뭐 사시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구리 가격이 일단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충분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장기적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사업에서도 구리의 이 소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리는 이제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미국에서는 12세에서 15세 사이 어린이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백악관 인사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자, 앤디 슬레이빗 백악관 미국에서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약 2시간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CDC 패널들이 full endorsement,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놓는 것을 말입니다. 라면서 이것이 도울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이 13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이 완전히 재개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자, 화이자 백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도 접종을 받게 되는데 자, 뭐 이 청소년들의 접종도 접종이지만 어제 또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일단 지금 3공장과 4공장, 평택에 3공장, 4공장 얘기했는데 3공장까지는 스위스의 론지에서 일단은 모든 물량이 지금 차 있답니다. 그래서 4공장이 돼야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뭐 얘기들은 한 것 같은데 뭐 이제 CMO로 할 거냐, CDO로 하니까 그러니까 세포주를 받아서 할 거냐, 아니면 단백질을 받아서 세포주로 전환하는 것까지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 기술 이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조금 지금 뭐 아직 진전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전까지는 조금 진전된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생산 캐파 자체가 지금 부족한 게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파이자 백신 이야기가 어제 나오면서 삼바가 이제 주가가 4%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거래가 마감이 되긴 했는데 실제 이제 휴민트를 통해서 우리 고문님께서 취재해 본 결과로는 생산 캐파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좀 아셔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파이자 백신 이야기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만 주식이 크게 휘청이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를 폭락 장세로 이끌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대만의 복지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스중이 어제 의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만 내에는 more than 2 chains of transmission, 감염 고리가 2개 이상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들의 sources, 원천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우리는 in critical condition now,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살펴보시죠. 만약 the slightest failure, 우리가 격리나 방역에 있어서 아주 자그마한 실패라도 있다면 바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만 증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뚝 떨어졌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문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인데 뭐 셀럽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만의 위생복리부 장관입니다. 네. 자, 어제 대만 증시가 정말 출렁거리다 못해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자, 여기에 뭐 코로나도 이유가 있겠지만 또 TSMC도 연관이 되어 있었잖아요. TSMC의 4월 실적이 너무 부진했죠. 네. 그래서 뭐 TSMC라는 게 대만 증시의 30%입니다. 거기가 흔들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앞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비대면 수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경기 둔화로 오는 거 아니냐. 그것이 어저께 한국까지 전달이 됐죠.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로 간 부분들이 있고요. 대만에서의 이런 뭐 감염 부분들은 사실 전교 1등이 수학 문제 하나 틀리면 뭐 얘기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지금 뭐 7명 정도, 뭐 10명 정도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저걸 하지 말고
우리가 걱정하지 마시고 TSMC에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렇다면은 뭐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 한 9.6%, 한 10%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진짜로 시스템 반도체 지금 1등이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진짜 수요가 주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이 나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길게 갖고 가기 위한 지금 업체들의 노력이 굉장히 뭐 아주 치열하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빠르게 TSMC도 여기서 자기네 실적을 만회하는 부분들로 좀 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지금 뭐 이것이 그냥 수요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막혔던 부분이지 네. 요것이 이제 뭐 3분기 되면은 사실은 지금 뭐 폰 같은 것도 다 비수기거든요. 그쵸. 요 손학비만 잘 피하면 슈퍼 사이클이 계속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부분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뭐 신중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제 이 반도체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 TSMC가 지난달에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3.8%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이 왔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도 전해졌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8만 원 잠깐 이탈하다가 그래도 어제 종가는 8만 원을 지켰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우리 시장 또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오늘 어떻게 좀 방어할 수 있을지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다시 한번 출동을 할지 뭐 잘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최영호 고문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셀러문 마리지 그리고 와치업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 오늘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자, 이제 제과업계 성수기 시즌이 도래한다. 롯데제과 상승 탄력 받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 것이다. 곡물 가격 변동성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과연 롯데제가 오늘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롯데제과입니다. 자, 롯데제과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두 분 중에? 네, 김민수 대표님 가지고 오셨는데 자, 롯데제과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거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이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댓글에 출몰을 하고 계십니다. 요거 맞추는 재미도 쏠쏠하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롯데제과 어떤 상승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네. 약간 또 회피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업종이
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쪽에서 롯데제과가 어제 또 급하게 많이 올랐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지금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쵸. 그런 흐름들 때 과연 롯데제과 같은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했었을 때 충분히 이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를 충분히 시장은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바라보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제과 하게 되면은 앵커님은 이런 과자 스낵 별로 안 좋아하시죠? 가끔 먹습니다. 네, 가끔이라고 그러면 안 즐겨 하시는 걸로. 네. 네. 저같이 잘하세요. 아시게 손을 달고 다니는 사람하고 좀 그러세요? 다르죠.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빼빼로를 비롯해서 네. 마가레트, 칸초 계속할까요? 네, 이런 되게 옛날 과자들이네요. 입맛이 옛날 입맛입니다. 네. 그래서 한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월드콘 같은 빈과가 한 35%. 그리고 또 크런키나 초콜릿 쪽 참 좋아하는데요. 이쪽도 한 17%. 껌도 유명하죠. 자일리톨 껌이 한 10%.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항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품목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 어떤 최근에 곡물 가격이 오른 만큼 같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어떤 성수기라는 얘기는 빈과 쪽이겠죠. 이런 쪽도 같이 맞춰지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양호합니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259억, 한 40%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음식료 업종 쪽은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제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집콕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도 한 1,430억까지 실적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한 27%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간 실적 기준을 봤을 때 꾸준히 성장한다고 볼 수 있는 흐름에 답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개월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2배 수준인데 음식료 업종 치고 그렇게 비싸지 않다. 즉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재무 구조를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 100%대, 유보율이 37,000%입니다. 돈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뭐 하나요? 여러 가지 또 투자나 37,000이요? 예, 네.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끌 수 있는 대표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 대비해서 0.8배, PBR 0.8배 수준이고요. 배당도 계속 증액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안정적인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제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 여러 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다음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좋긴 한데 뭐 이것이 또 언제 또 변동성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뉴욕 증시도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뭔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곡물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 변동성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변화, 특히 달러화가 곡물 가격은 또 이쪽에 많이 영향을 받죠. 달러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된다. 그러면 또 꺾일 수 있는 상황들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쪽은 가파르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늘 보니까 또 달러화가 다시 90.8대 정도까지 강세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되는 흐름들인데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강세로 가다가 곡물 가격이 약간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를 반영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게 되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죠. 오히려 이런 게 살짝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네요. 게다가 또 생산 공장이 글로벌 8개국 그리고 또 21개 생산 공장이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동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 그러게요. 관건이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관건이 파키스탄, 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코로나 그쵸.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공장이 제대로 정상화가 돼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들도 아마 회사 측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곡물 가격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롯데제과는 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내긴 했는데요. 과연 상승할지 하락할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롯데제과? 네, 뭐 롯데제가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어차피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군이 있죠. 뭐 제과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빙과류 관련돼서는 지금 뭐 업계 2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빙그레랑 뭐 롯데제과랑 뭐 나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그 아이스 관련돼서 뭐 월간 구독 아이스라는 거를 또 이제 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뭐 빙과류에 대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요. 뭐 단순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주가 미국 증시가 조금 출렁거리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빙과류 쪽을 감안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올 여름 대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여름 성수기, 빙과류 성수기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담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김수 대표님 그럼 한 줄 평 해주시면서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과자도 음식류주다라는 쪽에서 좋아하는 과자가 약간 비싸져도 그래도 안 사 먹진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네.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잠깐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네. 특히 이번에 주가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어제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이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중기 저항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 흐름들 양호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중요한 저항대 약 한 18만 5천 원대 정도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여력이 좀 쪽에서 있네요.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네. 롯데그룹주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롯데 지주도 지금 보게 되면은 화학이나 내수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들이 이제 살짝 다시 재조명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제과에 대한 충분히 좀 아직 상승 여력 못 올라간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해줬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김민수 대표님의 늘 서브 종목 롯데 지주, 요즘 지주사 투자를 좀 잘 해보자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던 롯데 지주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 이어서 임순재 대표님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두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사조동화원입니다. 사조동화원도 역시 곡물가 상승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돼서 이것이 실적과 주가에 힘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사조동화원도 오늘 좀 쉴 수 있다. 정부의 밀가루 가격 인상, 제동 이것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사조동화원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사조동화원 오늘 올라갈지 내려갈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자, 사조동화원 임순재 대표님이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이 곡물 가격과 연동되는 이런 종목들이 겹쳤습니다. 사조동화원 상승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곡물 가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곡물 네. 가격이 최근 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곡물뿐만 아니라 뭐 원재재 가격이 다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작물들의 이제 현황이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가장 큰 이유가 기후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올 2월 달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기후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남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주 이제 산지가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가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3대 이제 그 곡물이라고 얘기하죠. 뭐 옥수수 같은 경우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뭄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좀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이제 사육 대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그 사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린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밀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25일 날 이제 1뷰셀당 이제 611센트였습니다. 이게 뷰셀이 한 27kg 정도 되는데요. 뭐 여기는 또 단위가 이제 그 센트로 됩니다. 그러니까 1뷰셀당 611센트였다가 5월 10일 날 747센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2013년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016년 3월에 393.7센트가 가장 저점이었으니까 그걸로 네.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미국의 이제 밀 파종 속도에 따라서 지금 그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뭐 밀 파종 속도가 조금 늦는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다가 최근 들어 이제 좀 밀 파종 속도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높은 가격대를 이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밀 소비량이 뭐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뭐 밀 소비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000년도 이후에 지금 밀 소비량인데요. 일단 2008년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1인당 그 사용 소비량도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34kg 정도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양이 어느 정도인지 참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우리가 1인당으로 쌀 소비량이 59kg입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의 한 60%가 넘는 금액 수량만큼을 지금 이제 밀가루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되니까요. 그만큼 밀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밀 사용 그 시장 점유율이 지금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 밀가루 같은 경우는 시장 보통 4개사가 지금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대한제분, 그다음에 사조동화 이렇게 3개 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75%를 장악할 만큼 일단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도 일단 이런 과점화되는 시장에서 일단 고정 거래처가 한 64% 정도 됩니다, 매출에.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뭐 수요 변동폭은 이제 상당히 좀 적다.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 이제 밀가루가 그 가격이 올랐었던 게 2013년도에 가격이 한번 오른 이후에 현재 계속 그 정체되어 있는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밀가루 가격의 이제 급등입니다. 2012년도에 밀가루 가격이 평균 1뷰셀당 이제 850센트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750센트 정도 되니까요. 뭐 네. 조금만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격 수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밀 가격도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밀가루와 연동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조동화원이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밀가루가 워낙 뭐 이제 경기와 밀접한 이 제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뭐 이 밀가루 가격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정부 이게 밀가루가 더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 상승의 어떤 그 지표가 되죠. 네, 지표가 되는 거죠.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밀가루의 사용처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면 뭐 제과나 제빵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분식 관련주의 뭐 국수나 이런 네. 것들이 가격이 다 이제 출렁거리게 되기 때문에요. 뭐 그런 걸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한번 올려보려고 이제 몇 개 이제 중소형 회사들이 조금 이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올리려고 했다가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 입장도 이제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통제라는 그런 이제 성향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률 자체가 뭐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밀가루 가격이 뭐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물가 상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쉽게는 뭐 올리는 그런 올리게 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격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가격 상승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정부가 이제 물가 관리를 위해서 밀가루 가격을 뭐 좀 제한한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밀가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밀가루 음식 네, 많이 드시나요? 제과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밀가루 좋아하는데요. 근데 사조동화원은 일단 사료 쪽보다는 밀가루 가공이 더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수,
를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이 한 67%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작년에 수익성 좋아지고 괜찮은데 재무 구조가 살짝 좀 불안하다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 관련돼서 강자인 대한제분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트레이딩은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님의 이 사조 동원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뭐 사조동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곡물 시세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그 가장 그 주 원료가 이제 밀가루이기 때문에요. 밀가루의 가격 변동, 그러니까 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아마 좀 더 그 주가에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밀 가격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조 동화원 곡물 시세에 관심을 갖자. 어쨌든 곡물 시세 뭐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사조 동환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은 롯데 제과를 알려주셨으니까요.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예상되는데 한번 종목 잘 이 두 종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이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출렁거렸고 오늘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하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